덴마크 코펜하겐의 어느 주택. 엠마 예센 씨, 이런 소식을 전하게 되어 유감입니다. 토마스 예센 씨는 한국에서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셨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갑작스럽게 걸려온 한 통의 전화에 수화기를 끄는 것도 잊은 한 젊은 여성이 오열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갔던 자신의 아버지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접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자신의 아버지를 여인 덴마크 여성은 시간이 지날수록 아버지의 죽음이 의문투성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죽음에 한국인이 깊게 관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아버지를 죽인 장본인이 바로 그 한국인이라고 생각한 그녀는 끝내 한국에 직접 찾아가 복수를 다짐합니다. 그런데 그녀는 한국에서 예상하지 못한 뜻밖의 충격적인 진실을 접하게 되면서 놀라운 경험을 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그녀에게는 무슨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요? 너는 누굴 닮아서 그렇게 말을 안 들어 처먹니? 내가 밥 먹으면 5분 안에 설거지 시작하라고 했어. 안 했어? 쫓겨나고 싶어? 최소한 밥값은 해야 할 거 아냐. 어린 시절 아버지가 집에 계시지 않으면 저는 늘 어머니에게 꾸중을 들었습니다. 꾸중을 듣는 이유는 정말 여러 가지였죠. 어떨 때는 제가 욕을 먹을 일이 아닌데도 욕을 먹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마치 그냥 내가 싫어서 아무 이유나 갖다 대며 욕을 하는 그런 느낌도 받았을 정도니까요. 아버지는 건설업의 특성상 집에 있는 시간보다도 외부에 나가 있는 시간이 많았기에 어머니와 같이 있는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게다가 저의 유년 시절을 힘들게 만들었던 것은 어머니뿐만이 아니었는데요. 학교에서는 친구들에게 저의 다소 이국적인 외모 때문에 많은 놀림을 받기도 했습니다. 사실 남자들에게는 인기가 있었지만 같은 여자들에게 특히 놀림과 괴롭힘을 많이 당했어요. 여우같이 생겨서 남자들 꼬리 치지 마라, 왜 눈웃음을 치고 다니냐 등등. 저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유로 괴롭힘을 당한 것이죠. 하지만 이토록 괴롭던 저의 유년 시절을 견딜 수 있었던 하나의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저의 아버지였어요. 아버지는 그 누구보다 저를 사랑해주셨고 아껴주셨죠. 비록 일 때문에 집에 오랜 시간 저와 함께 해주지는 못했지만 그조차도 저와 우리 가족을 위한 일이었기에 저는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아버지만 제 곁에 오래 계셔준다면 그 어떤 고난도 문제없다고 생각했어요.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말이죠. 제가 고등학생이 된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행을 다녀오시던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교통사고를 당하는 바람에 생을 달리하셨죠. 두 분을 자주 뵙지는 못했어요. 무슨 사연이 있는지 아버지와 할아버지 할머니는 사이가 좋지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두 분이 돌아가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는 갑작스럽게 저와 어머니에게 일 때문에 한국에 몇 년 다녀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며칠도 아니고 몇 년씩이나 떠난다는 말에 저는 한없이 슬펐고 한편으로는 어머니와 단둘이 생활해야 한다는 생각에 걱정도 들었습니다. 그런 저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버지는 그저 저의 볼을 쓰다듬으며 말했죠. 벌써 다 커서 고등학생이 된 저였지만 아버지의 눈에는 그저 어린아이였습니다. 어이구, 우리 딸. 조금만 기다려. 이 아빠가 돈 많이 벌어서 선물 잔뜩 사올게. 한국에는 이곳에 없는 귀한 것들이 많아. 우리 딸한테 제일 필요한 사람을 데려올 테니 기대해. 그런 선물 따윈 필요 없었는데. 그저 내 곁에 아버지가 오래 머물러 주는 게 더 좋았는데. 그러한 생각을 했지만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죠. 아버지가 그렇게 될 줄은 말입니다. 아버지가 한국으로 떠난 지 약 3년 정도 되었을 때입니다. 아버지는 1년에 한 번씩 덴마크 집으로 돌아왔지만 한국에 꿀이라도 발라놓았는지 곧바로 다시 한국으로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연도에는 집으로 오시기는커녕 전화도 한 통 없으셔서 걱정되던 차였죠. 그리고 저 혼자 있던 집에 전화벨 소리가 울렸습니다. 엠마 예센 씨, 이런 소식을 전하게 되어 유감입니다. 토마스 예센 씨는 한국에서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셨습니다. 정말 짧은 통화였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평생 잊을 수 없는 통화였죠. 아버지의 사망 소식에 저는 한동안 크게 좌절하여 집 밖에 나가지도 않은 채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덴마크로 돌아온 것은 이미 한 줌의 가루가 된 아버지의 유골이 전부였죠. 처음에 저는 아버지의 사망이 현실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착오가 있을 것이라고, 다른 사람과 착각을 한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죽은 아버지가 돌아오시지는 않았습니다. 한참 동안 슬픔에 빠져있던 저는 문득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니, 덴마크에서 일하실 때는
단 한 번도 다친 적도 없으시던 베테랑인 아버지가 불과 한국에 간 지 3년 만에 사고로 사망했다고? 이게 말이 되는 건가? 도저히 믿을 수 없어. 이건 분명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 거야. 그러한 생각까지 이르자 저는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파헤쳐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억울하게 누군가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면 그 억울함은 제가 풀어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래야 아버지를 뵐 면목이라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베테랑이던 아버지가 한국에서 생을 달리했다는 점 때문이었을까요? 제 마음 한편에는 분명히 아버지의 죽음에 한국에 영향이 미쳤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한 생각을 하자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한국에 대한 복수심이 불타오르기 시작했죠. 일단은 한국에 직접 가서 이 모든 사건의 전말을 제대로 조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큰 문제가 있었죠. 불과 얼마 전까지 미성년자였던 저는 성인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없겠냐고요? 뜻은 충만했지만 저에게는 돈이 없었습니다. 한국에 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비행기 티켓을 예매해야 했고 한국에 가더라도 당분간 어떻게 생활을 할 것인지가 막막했던 것이죠. 자본주의 세상에 살아가면서 돈이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제대로 되는 게 없었으니까요. 지금 당장 일자리를 알아본다고 하더라도 한두 달 일에서는 한국에 가서 제가 원하는 조사를 할 수 없을 게 자명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어려운 선택을 해야만 했죠. 어머니에게 이 모든 사실을 말씀드리고 지원받기로 했습니다. 아마도 어머니도 아버지의 사고에 대해 슬퍼할 것이고 풀리지 않은 의문에 대해 확실하게 알아내고 싶을 것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저의 그러한 생각이 깨지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뭐? 한국에 간다고? 그래서 한국에 가면 죽은 네 아버지가 다시 살아 돌아오기라도 한다디? 너는 어째 성인이 되어서도 그 모양이니? 네가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인간이라면 지금부터 일해서 돈을 벌어올 생각을 해야 할 거 아니냐? 쓸데없는 짓거리하고 돌아다니지 말고 빨리 일자리나 알아봐. 제가 생각했던 반응보다 더욱 날카롭고 뜨거웠습니다. 그래도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조금은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건 저의 큰 착각이었죠. 그리고 며칠 후 저는 진짜로 앞길이 막막해지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일자리를 알아보라며 저를 구박하시던 어머니는 어느 날 바람처럼 사라지셨습니다. 그것도 아버지가 남기신 모든 재산과 유품을 챙기고선 말이죠. 저는 한순간에 빈털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되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이게 다 한국 때문이야. 아버지는 왜 뜬금없이 한국에 가셔서는 그런 사고를 굳이 그런 곳에 가지 않아도 충분히 잘 살았을 텐데 대체 아버지는 왜 그때 한국에서 나에게 필요한 사람을 데려온다고 했을까? 그게 누굴까? 이런저런 생각들을 해봐도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어머니라는 사람이 집도 팔아먹고 딸까지 버리면서 야반도주를 해버렸으니 저에게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죠. 그럴수록 저는 어이없게도 한국에 대한 복수심이 더욱 불타올랐습니다. 당장의 생활조차 힘든 상황이었기에 어머니에게 버림받고 아버지가 억울하게 죽었다고 생각하는 지금의 상황이기에 저는 더더욱 무언가를 누군가를 탓해야 하는 대상을 만들어내야 했는지도 몰랐죠. 이대로는 한국으로 갈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그때부터는 한국 행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악착같이 일을 하고 돈을 모았습니다. 파트타임 일을 하루에도 몇 개씩 하면서 일했고 몇 달 후 최소한의 경비를 만든 저는 한국으로 떠났죠. 하지만 고생은 그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해서도 아버지에 대한 정보들을 찾는 것은 너무나 어려웠어요. 아버지가 일하던 장소, 그리고 사고가 있었다는 그 현장까지 가보았지만 이미 그곳은 정리가 다 되어 있어서 그 어떤 정보를 얻을 수가 없었죠. 그렇게 아버지의 흔적에 대해서 찾아다닌 지도 어느덧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버지가 생을 달리하신 지는 벌써 6개월이 흘렀을 때였죠. 이제는 제가 악착같이 일해서 모은 경비도 다 써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이었고 여차하면 이곳에서 불법으로 일하거나 다시 덴마크로 돌아가야 했죠. 저는 마지막으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하는 건설 현장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 거의 자포자기 상태였죠. 주변 인물들에게 아버지에 대한 정보들을 다시 한번 물어보려고 찾은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아주 수상한 여자를 한 명 만났죠. 그 여자의 첫인상은 아주 기묘하고 이상했습니다.
저를 본 그 여자는 얼굴을 찡그리다가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듯 심호흡을 하기도 했으며 이내 울먹거리며 억지로 울음을 참는 모습도 보였죠. 처음에는 별 이상한 여자도 다 있네. 혹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여자인가 하는 생각으로 치부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의 발언에 저의 그런 생각들은 모조리 부서져 버리고 말았죠. 엠마 예센 맞지? 나는 한국인 아줌마 김정인이야. 정인 킴. 우리 어디 가서 잠시 이야기 좀 할까? 한국인이라고 자청한 이 중년 여성은 제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쫙 돋으며 어쩌면 이 여자가 아버지의 죽음에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강력한 의심이 들었죠. 최대한 분노를 다스리고 그 여자와 장소를 이동했고 숨을 잠시 돌린 한국인 여성은 저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들을 해주었습니다. 토마스 예센. 엠마의 아버지 말이야. 내 첫사랑이었어. 내가 덴마크에 유학을 하러 갔을 때 토마스를 만났고 우리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서로 사랑에 빠졌지. 그리고 우리 사랑의 결실로 한 아이가 태어났어. 하지만 토마스와 나는 토마스의 부모님 반대의 결혼을 승낙받지 못했지. 모두 내 탓이야. 내가 몸이 좀 심장이 좋지 않았거든. 건강하지 못한 여자에게 자신의 아들을 주고 싶은 부모는 없을 거야. 나 같아도 그랬을 테니까. 그런데 얼마 전 한국에서 토마스를 만났단다. 끔찍한 효자였던 토마스였지만 이제는 자신의 부모도 돌아가셨기에 나와 같이 살자는 거야. 그 소리를 듣고 그러면 안 되지만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단다. 물론 토마스의 부모님이 돌아가신 건 안타까운 일이지만 혹시나 지금이라도 토마스와 내가 다시 살게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기쁨의 눈물이 다 나올 지경이었던 거야. 하지만 그 이야기를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을 때 건설 현장에서 사고를 당하고 말았어. 미안하구나 내 딸 엠마. 네 아버지는 내 가슴 속에 영원히 새겨졌어. 그 말을 끝으로 한국인 여자는, 아니 나의 친모라는 여자는 눈물을 보였습니다. 나는 어쩌면 너무나 당연하게도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라며 진짜 진실을 말해달라고 소리쳤습니다. 갑자기 처음 보는 한국 여자가 내 엄마라며 나타나서는 믿을 수 없는 소리만 해댔으니까요. 나는 평생을 함께한 친어머니가 있다며 대체 당신은 누군데 나에게 그런 거짓말을 하는 거냐고 따졌죠. 하지만 잠시 후 그 여자가 건네준 수첩을 읽었고 어쩌면 이 여자의 말이 모두 사실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분명한 아버지의 필체가 가득한 일기장과 유언장으로 보이는 글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평생을 친어머니로 생각했던 그 여자는 아버지가 고용한 가짜 어머니였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죠. 아버지는 제가 엄마 없는 아이로 키워지는 것에 걱정하여 그런 일을 했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한국에 있는 친모를 데려와서 우리와 같이 살 계획도 가지고 계셨더군요. 한국에 업무차 오게 된 것은 실제로 일 때문이었지만 그 몇 년 사이에 한국인 친어머니를 설득하여 제가 있는 덴마크로 데려오는 것이 목표였죠. 그리고 수첩의 한 페이지에는 이상한 내용의 문구들이 있는 서류 한 장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장기기증 희망 등록서였고 자신이 뇌사 상태에 빠지거나 사망했을 때 심장을 정인 킴에게 기증한다는 내용의 서류였습니다. 그 서류는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작성된 서류였죠. 그날 이후 저는 한국인 친어머니와 한국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나 어색했지만 제가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어서 조금씩 관계가 좋아지고 있죠. 왜 덴마크로 돌아가지 않고 한국에서 살아가냐고요? 그건 어쩌면 아버지가 가장 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아버지 수첩의 한 켠에서 발견한 그 내용 때문인지도 모르겠네요. 정인과 엠마가 있기에 너무 행복하다. 언젠가는 엠마도 정인을 만나고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날이 있겠지.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만들 테니까. 덴마크? 한국? 글쎄, 나는 개인적으로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싶다. 정인의 나라 한국에서는 좋은 추억들밖에 없으니까. 엠마도 아마 엄청나게 좋아할 것 같다. 그 녀석은 아마도 한국 음식 몇 가지만 먹여주면 바로 거기에서 살자고 할 게 틀림없으니까. 지금까지 한국의 흥미롭고 감동적인 소식을 전하는 월드맵티브였습니다. 덴마크인 엠마 예센 씨의 사연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